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박스트 인수 관련되는 어떤 검토 소식과, 근데 이제 확정은 아니다. 이제 언급이 또 이제 공시로 좀 있었죠. 자, 주가는 지금 일봉상 이제 추세 전환 시그널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올라가지 못하면서.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지난주에 이제 뭔가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이번 주 들면서 연속적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 태깅도 안 되고 5일선을 이탈하면서 자, 21선 이제 지지 위에는 있습니다만 연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오늘은 이제 뭐 강보 앞셉니다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파라볼릭자는 이제 매도 시그널로 바뀌었죠. 추세가 좀 바뀌었다는 건데, 이 파라볼릭자의 어떤 시그널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장에 가서 이제 공을 하늘로 이렇게 탁 던지면 공이 처음에는 하늘 위로 쫙 가죠. 그러다가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속도가 줄면서 공이 이제 정점을 치고 내려옵니다. 이제 이런 어떤 포물선을 이제 응용하는 것이 보조지표 중에서 이 파라볼릭자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볼릭자는 쉽게 말해서 캔들 아래에 있으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캔들 위로 이제 점이 찍히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소리죠. 쉽게 말해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정한 시간 대비해서 주가의 흐름의 속도가 계속 이제 올라가면 이제 이게 추세의 상승 추세라고 일단 점을 찍어줍니다. 근데 일정 시간 대비해서 속도가 준다. 그러면 이제 내려가는 추세로 바뀐다는 시그널을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게 이제 파라볼릭자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4월 달에 강력하게 이제 양봉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연속으로 매수하면서 박스권을 상향으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죠. 근데 주가가 이제 일정 기간 속도 내에서 주가가 안 올라가더라도 떨어지지만 않으면 이게 좀 유지가 되는데, 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이제 파라볼릭자의 어떤 시그널이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이 주가가 일정 부분 옆으로 차라리 이제 이렇게 플래팅 조정을 해버리면 되는데, 가격 조정을 해버리면서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다시 또 파라볼릭자가 또 바뀌어 버렸어요. 일봉상으로. 근데 이제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아직 이분이 안 바뀌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3주 동안 보게 되면 2주 동안에 강력하게 좀 올라갔고 박스권을 넘어갔기 때문에, 자, 한 주 흐름들이 나빠서 당장에 빠지진 않습니다만, 이게 또 이제 바뀌면 또 빠지니까 다음 주에는 또 상승 전환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장중에 보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나왔고요. 큰 폭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을 또 매도를 하고, 기관들은 좀 이제 매수를 좀 해주는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굉장히 제일 강했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동일하게 7개월 연속으로 지금 원봉이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연속으로 지금 7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원봉 흐름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흘러내렸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정 어떤 이제 가격 흐름으로 계속 빠졌기 때문에 이제 양봉이 이제 하나 나와야 되는 어떤 부분도 이제 다음 주 이제 기대되는 어떤 흐름인데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항상 이제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쭉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전형적인 어떤 상승 추세인데, 일종의 이제 박스권을 이제 그리고 있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박스권 탈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돌파 이야기를 계속 많이 드리는 이야기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돌파라고 하는 것은 이 120일 기준으로 보면 이 라인을 넘어가야 일단 돌파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박스권 하단과 상단 부분을 6개월 동안 이제 이어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18만 원대 라인을 넘어가려고 좀 시도를 했던 이제 지난주 이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단기 좀 고점이 되면서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 수급이 이탈되느냐 여부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어떤 흐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제 후반부부터는 이제 오늘은 기관들도 좀 매수를 했죠. 최근에 보면 기관들이 코스닥 쪽에서 이 바이오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데, 셀트리온 쪽에서는 오늘 좀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외국인들은 이제 어제 오늘 소폭입니다만 좀 매도세가 좀 나왔죠.
자, 시간에는 한 300원 정도 빠졌고요. 이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량은 좀 작았습니다만 뭔가 반등이 나와야 될 때 윗꼬리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은 올라가면 계속 이제 때리는 물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제 양봉에 좀 지지가 안 됐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양봉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박스권이 이렇게 지금 한 16만 원대 라인이니까, 자, 이 라인 위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17만 원 라인대가 안 깨져야 되는데 이게 살짝 좀 깨졌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17만 원대 라인을 회복하면서 18만 원대 도전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 18만 원대 라인은 이제 사라지고 거의 이제 이 가격대가 고점인데, 이번에 이제 18만 원대 이제 초중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요 라인 이제 사라지게 되면 이제 고점이 여기가 되죠. 그래서 18만 원대 중반 정도의 흐름들을 이제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이제 돌파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요게 이제 차트상에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위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정리해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3월 말에 이제 정기주총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박스터 관련되는 박스터의 사업부 중에서 이제 의료기기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바이오 관련되는 그 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박스터가 이제 본래 뭐 100여 년 가까이 되었는데, 뭐 우리 흡입 마취제라든지 휴대용 뭐 신장 투석 장비라 이런 어떤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들, 뭐 혈우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이제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BPS, 그러니까 바이오 파마 이제 솔루션 관련되는 부분, 그 셀트리온과는 이제 과거 2017년도에 이제 램시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CMO 관련되는 부분으로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갑자기 뭐 그런 건 아니죠. 이번에 또 이제 서정희 명예회장이 또 다음 주죠. 27일 이제 미국 방한도 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기사가 나올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셀트리온이 박스터의 이 바이오파마 솔루션 사업부 인수전 관련되는 부분에서 확정은 아니다. 그때도 이제 검토를 제안했지만 자료를 보내달라고 답을 줬으니 이제 검토를 한 거는 맞지만 아직 확인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제 뭐 3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정희 명예회장이 복귀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이 던지는 어떤 하두 중에서 이 성장을 위한 M&A 관련되는 부분에서 인수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3월 달에는 좀 먹혔던 어떤 재료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들도 미국 시장에서 필요하다면 인수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모멘텀까지도 될 수 있는 어떤 재료니까 계속 좀 챙겨봐야 되는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시밀러에서 신약 개발 관련되는 플랫폼 확보를 위해서 그 기존의 뭐 mRNA라든지 ADC라든지 이중항체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되는 부분들 통해서 이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회사에서 신약 개발사의 어떤 도전들을 뭐 내년부터는 본격화할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3, 4병이라든지 자금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2년 동안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제 다시 경영 일선으로 좀 들어와서 진두주의를 할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이제 뭐 캐시카우 형태로 바이오시밀러로 매출액 2조 정도 달성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유플라이마라든지 램시마 SC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향후에 뭐 3조, 4조, 5조 때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데 이 바이오시밀러에다가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을 얹어줬을 때 주가의 어떤 또 한 번의 어떤 컨텀 점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M&A라든지 미국 시장 공략 관련되는 부분 기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복귀 동시에 M&A를 강조했죠. 이제 과거에도 보면 서정희 명예회장은 이제 뭐 선제적인 어떤 전략들을 바이오시밀러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램시마를 개발하고 있으면 또 그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후속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계속하면서 이제 끌고 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M&A를 통해서 자체적인 어떤 신약 개발 어떤 플랫폼 쪽도 필요합니다만 여차하면 이제
빠르게 승부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업체들을 M&A 통해서 국내 기업도 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고 해외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는 상태죠. 그걸 통해서 빠르게 이제 신약 개발사의 어떤 포텐셜한 부분을 좀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DC라든지 이중항체 그래서 이게 초기 형태이고 시간도 좀 걸립니다만 구체적인 어떤 성과물은 이제 내년도에 후보 물질들이 이제 선정되어서 시장에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올해 내년도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지금 좀 먹혀드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하죠.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 달에 허가 관련되는 이슈,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또 5월 달에 FDA 허가 이후에 7월부터는 실제적으로 이제 상업 판매 관련되는 부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모멘텀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고 7월 이후에 이제 3, 4병에 관련되는 이야기도 나오면 주가가 이제 점진적인 어떤 흐름으로 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후속적인 어떤 바이오시밀러, 뭐 졸레어, 스텔렐라, 프롤리아, 악템네 관련되는 부분들도 역대 최다로 올해 허가 신청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뭐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에서만큼은 사실 이제 어떤 오너가 진두주의하느냐에서 주가에도 정말 영향을 많이 차지하죠. 결과적으로 이 R&D를 많이 해야 되고, 마치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메모리 쪽에서 선제적으로 이제 투자를 감행했던 것들이 이제 오너십의 어떤 성리라고 본다면,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 R&D를 끊임없이 가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창업주와 경영진들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대규모 어떤 이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바이오 쪽에서는 이 오너십이 이제 나름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그래서 서정진 명예회장이 복귀하면서 오너가 잘하는 일, 그리고 전문 경영이 잘하는 일이 따로 있다. 그래서 오너가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시장은 기대하죠. M&A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안착을 하느냐, 그리고 3, 4병에 관련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세 가지 부분의 어떤 기대감들을 2년 동안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시장 친화적으로 하느냐가 가장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조정 이후에 N자형으로 넘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느냐가 가장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17만 원대의 어떤 회복과 양봉이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좀 출현하는지 이 부분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